My Sports Channel, SPO-TV. 빠르게 선제골을 뽑아내고 좀 여유로운 경기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경기 후반에 골을 이제 넣으면서 승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간의 아직까지는 공격 쪽에서의 빈곤함, 이 부분은 올 시즌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팬들로서는 우승 확정이라는 경기이기도 합니다만 조금의 이런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다음 시즌까지도 조금 이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부치니치라든가 현재 공격진들의 약진을 좀 보고 싶겠죠. 그렇죠. 성장한다라는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팀과 융합돼서 얼마나 더 나은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사실 허리와 그 밑부분은 강한 유벤투스입니다. 네, 뭐 특히나 미드필드 라인 자체가 워낙에 뛰어난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공격수들 중에서 어느 정도 능력만 있다라면 충분히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올 시즌에 아직까지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점, 상당히 좀 유벤투스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벤투스가 선택한 카드 바로 요렌테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자왕이라고 불리우죠. 예. 요렌테 선수를 일단은 4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렌테 선수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예. 유벤투스는 좀 더 강하고 좀 더 많은 골을 원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즌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준비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유벤투스의 선발 라인업 부폰 골키퍼 키엘리니, 바르잘리, 보누치, 리슈타이너, 포그바, 마르키시오, 피를로, 아사모아, 비달, 부치니치입니다. 네, 역시 유벤투스는 강인한 허리 라인을 가지고 있죠. 피를로를 기반으로 해서 포그바, 비달, 그리고 아사모아, 리슈타이너 선수가 중원 쪽에서 도움을 주고요. 그 앞쪽에서 마르키시오 선수와 부치니치 선수가 공격을 이끌어갑니다. 예. 이 포그바 선수와 피를로 선수가 함께 공전하게 되면서 그 앞선으로 마르키시오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시즌 중반부터 보여주고 있는 유벤투스의 모습이고요. 자, 반면에 원정길을 떠난 팔레르모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티노 골키퍼 아로니카, 마르코스 본베르겐, 가르시아, 바레토, 리오스, 도나티, 쿠르티치, 일리티치, 미커리 선수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항상 나오던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른쪽 측면에서의 넬슨 선수가 나온 것이 조금 이제 눈여겨볼 만하죠. 예. 모르가넬라 선수가 징계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아하. 오늘은 넬슨 선수가 나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측면 쪽을 많이 노리는 이 팔레르모인데 과연 넬슨 선수가 그 역할을 잘해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 승리를 기원하는 유벤투스 팬들의 모습인데 예. 깃발이 징그러울 정도로 많네요. 예. 예. 흡사 흰개미와 검은개미가 싸우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역시나 또 유벤투스 최근 5경기 리그 내에서는 5승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뭐 유벤투스는 사실 세리에아에서 이번 시즌 뭐 최고의 활약을 보이고 있는 팀이죠. 예. 워낙에 앞서 있기 때문에 2위와의 격차도 워낙에 많이 벌어져 있고 조금 여유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죠. 예, 유벤투스 팬들이 대형 현수막을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 승리에 대한 다짐과 29번째 스쿠데토의 주인이 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레르모 최근 5경기 3승 2무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인터밀란에게 1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인터밀란의 어떤 희망의 불씨를 꺼트렸어요. 그렇죠. 챔피언스리그에 아직은 걸쳐 있었던 인터밀란이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사실상 챔피언스리그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조금 이 팔레르모가 최근에 이 강팀들을 잡아내면서 조금 더 분위기를 끌어내고 있거든요. 예. 과연 유벤투스를 상대로 해서 우승 확정 경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팔레르모가 찬물을 끼얹는 경기가 되느냐, 그것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예. 지난 라운드를 봤을 때는 인텔에게 고춧가루 한번 뿌렸는데 예. 과연 이번 라운드에 유벤투스에게도 이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을지 팔레르모 팬들 입장에서도 많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팀이 강등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 승점 1점씩이라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승점이 같은 상태에서 지금 득실차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점을 최소화시키고 골을 최대한 많이 넣어야만 하는 팔레르모고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선수들이 좀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이고요. 예. 또 상대적으로 유벤투스가 강팀이긴 합니다만 공격 쪽에서의 빈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레르모가 수비 쪽에서의 무게감을 잘만 준다라면은 충분히 또 유벤투스를 상대로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펼칠 유벤투스 스타디움, 심판진들이 빨간색 티를 입고 나왔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을 기념하는 그런 티셔츠가 되겠는데, 예, 패럴림픽과는 좀 다르고요. 얼마 전 이제 우리나라 평창에서 했었죠. 경기가 펼쳐졌었습니다. 정신 주체를 가진 선수들이
경기를 펼쳤고요. 콩테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하네요. 예. 네, 오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얻어낸 다음에 홈에서 이 우승 작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엿보입니다. 예. 레드베드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경기를 그만큼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네. 예. 자, 피를로 선수의 모습과 포그바 선수의 모습, 원래는 이제 MVP 라인 마르키시오, 비달, 피를로였는데 이제는 뭐 MVP 라인입니다. 예, 그렇죠. 예, 안드레아 로메오 주심입니다. 양팀 주장들이 경기장 정중앙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코인토스를 통해서 공격권을 결정했고요. 오늘 경기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또 맞붙을 두 선수죠. 부폰 선수와 미콜리 선수인데요. 예. 앞쪽에서 빠른 움직임과 또 이 수비 라인 뒤쪽 라인을 잘 침투를 해주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부폰 선수도 이 선수를 조금은 많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주세페 산니노 팔레르모 감독입니다. 네. 2011년 뭐 시에나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2012년도에 팔레르모의 첫 번째 감독을 역임을 했었고요. 얼마 전에 다시 한번 3월달에 이제 다시 한번 역임을 하면서 팔레르모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안토니오 콩테 감독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군요. 네. 자, 콩테 감독의 뒷모습에서는 아마 우승 감독이라는 부담감도 없잖아 있었을 것이고, 올 시즌 또 초반에는 징계로서 벤치에 앉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팀을 우승에 근접하게 지금 이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일단은 잘 유지를 해왔고요. 그 이후에 감독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오히려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확실히 콘테 감독이 유벤투스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예. 네. 그 이후에 일단은 공격진에서의 빈약함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게임을 만들어가는 콘테 감독의 모습 상당히 이 명장으로서의 또 한 모습이었죠. 예. 자, 일단 2012-2013 시즌 스쿠데토는 유벤투스 스타디움 앞에까지는 와 있습니다. 네. 과연 스쿠데토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선수의 품에 안기게 될지 90분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오른편 유벤투스, 왼편의 팔레르모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팔레르모는 측면 쪽에 공략을 좀 많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비 라인 자체를 좀 내려놓고 안정적인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 네. 반면에 유벤투스는 오늘 경기 초반부터 상당히 앞쪽으로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 예. 네, 우승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일단은 골이 필요하고요. 그 골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부치니치와 마르키시오입니다. 예. 자, 오늘 뭐 수비 위치를 보더라도 키엘리니, 보누치, 바르잘리, 사실 승점이 여유가 있다면 이런 주전 선수들을 좀 쉬게 하면서 부상에 좀 방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씩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뭐 펠루스 선수라든가 또 이 대시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전 명단을 들고 나왔다라는 것은 홈에서 또 원정이 아닌 홈에서 우승을 확정짓겠다라는 이 콩테 감독의 생각이죠. 피를로가 찔러줬고 측면에서 크로스 자, 반대편 갑니다. 승리요.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측면 쪽에서 일단은 이 팔레르모 수비진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예. 빠르게 침투를 해주면서 지금도 피를로 선수의 패스였죠. 예. 네, 이 수비 라인과 골키퍼 라인 그 사이로 일단 크로스를 올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유벤투스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올라옵니다. 반대편으로 흘렀고요. 비달이 쫓아갑니다. 자, 유벤투스가 올 시즌 일단 안정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비 라인에서의 안정감이 제일 우선이었거든요. 예. 올 시즌 경기를 34경기 중에서 27점밖에 하진 않았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에는 무패 우승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참 이 득점력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것이 참 두 자리 숫자의 골을 기록하는 선수가 없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예. 현재까지 비달이 9골, 부치니치 9골, 퀄리아렐라 8골, 지오빈코 마트리가 7골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쪽 찔러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수비가 걷어냈고요. 다시 측면으로 빼줍니다. 앞으로 전진 패스. 피를로가 끊어냈습니다. 가운데로 비달. 태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실수죠. 아르발로의 태클이었고요. 쪽으로 길게 뽑아줍니다. 보누치가 올라왔어요. 피를로가 측면으로. 아사모아.
자, 사모아. 두 선수 에어싸면서 볼 따냅니다. 넬슨이 앞쪽으로 키엘리니가 끊어냈습니다. 키엘리니. 포그바. 상당히 전진해 있는 유벤투스 선수들. 네, 역시나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지금 방코트 경기를 할 정도로 정말 유벤투스가 오늘 경기에서의 공격진을 어떻게 짜왔는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수비 라인까지 지금 모두 넘어와 있으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넓게 벌려줍니다. 비달. 아사모아. 다시 뒤쪽으로. 일단은 한번 꽉 조여봤다가 다시 뒤로 풀어줍니다. 네. 피를로. 워낙에 꽉 조여놓다 보니까 팔레르모 선수들이 앞쪽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예. 자, 아사모아 돌파. 아사모아 자. 들어갔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반대편 흘렀고요. 골키퍼 어렵사리 쳐냈습니다. 역시 최근에 이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아사모아 선수가 경기 초반부터 활약을 해주고 있죠. 예. 특히나 제가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나오지 못한 모르간넬라 선수 대신 나온 이 넬슨 선수를 상대로 해서 아사모아 선수가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 아사모아 선수가 사실 네이션스컵 복귀 이후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기대감도 사실 주춤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죠. 한 5-6경기 정도를 거의 뛰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못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복귀 이후에 빠르게 컨트롤이 되면서 이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예. 최근에는 역시 아사모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피를로의 힐 패스. 네. 아사모아 자신감 있었네요. 네, 빠르게 심플하면서 역시나 몸싸움에서 이 비슷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선수였는데 어깨 싸움에서 이겨내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아사모아였죠. 예. 이 크로스를 소렌티노 골키퍼가 잘 쳐냈습니다. 자, 뒤쪽에서 부폰이 받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의 진영입니다. 아사모아. 키엘린이 반대편으로. 일단 전반 초반 5분가량은 거의 유벤투스가 앞쪽으로 바짝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요. 자, 이제 팔레르모 선수들이 풀어나올 차례입니다. 자, 니콜리 반대편을 봅니다. 자, 잘 이게 봤어요. 지치죠? 잘 봤어요. 자, 세워놓고 접었습니다. 가운데 다시 뒤로 빼주고요. 올려줘 봅니다만 앞쪽에서 비달이 막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미콜리 선수가 앞쪽에 있는 일리치치 선수를 잘 봤습니다. 예. 네, 너무나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이 컨트롤이 생각보다는 잘 되지 못하면서 앞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빠지면서 공격 기회를 한번 잃었네요. 예. 하지만 팔레르모로서는 이렇게 역습 상황에서 뒤쪽에서 한 번에 들어오는 볼을 이렇게 빠르게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점 자체가 상당히 오늘 경기에서 하나의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사모아. 가운데로 흐른 볼 피를로. 피를로가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다가 빼줍니다. 비달의 크로스. 자, 지금 유벤투스의 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들을 팔레르모 선수들이 너무 자유롭게 놔두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본인들은 상당히 경기를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그바. 포그바 과감한 슈팅을 보여줬고요. 네. 잘 돌아섰어요. 네. 포그바 가운데로 참 치고 좋은데요? 부치니치. 패스가 길었습니다. 지금 중앙 쪽에서 피를로, 포그바, 비다 선수가 너무나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팔레르모 선수 선수, 장면 보세요. 네, 팔레르모 선수들이 압박 자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수비 라인에 붙어있는 이 미드필드 라인들, 그리고 공격 쪽에 붙어있는 미드필드 라인, 이 라인 자체가 너무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유벤투스를 공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자, 지금도 이제 일리치치 선수의 첫 번째 트래핑 장면인데, 글쎄요, 말씀해주신 대로 앞쪽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일단 뒤쪽으로 살짝 접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첫 트래핑 자체가 선수들에게는 방향 설정의 어떤 기준이 되나요? 그렇죠. 컨트롤을 하면서 앞쪽으로 몸을 돌려 나가야 되는데 예. 그 전에 따라 들어왔던 수비수 자체가 이 일리치치 선수의 컨트롤을 미리 알고 방향을 막아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리치치가 그것을 앞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볼을 받아서 뒤쪽으로 돌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좀 영리한 플레이를 한 거죠. 그렇군요. 유벤투스가 이 수비 라인에서 조직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능력 자체가 좋다라는 점을 지금 방금도 보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앞쪽으로 주고요. 팔레르모의 공격.
비달의 압박이 좋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넬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넬슨의 전진 패스 뒷공간 키엘리니가 등을 집니다. 니콜리 선수는 언제 봐도 이 피지컬 자체가 탄탄한 느낌을 줘요. 네. 예전에 뭐랄까요, 마라도나 선수를 보는 듯한 약간 그런 예.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네, 키도 작고 좀 탄탄한 체구에 목도 짧고요. 예. 상당히 또 많은 활동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피를로가 앞쪽으로 칩니다. 패스가 약간 늦었습니다만 비달이 재치있게 자리를 잡았고요. 피를로가 측면으로 빼줍니다. 아사모아 중앙 쪽으로 다시 아사모아 빠른 패스 연결. 네, 지금 흘러나온 볼 아사모아입니다. 패스가 너무 편해요. 피를로 안쪽 찔러줍니다. 다시 한번 몸싸움. 넘어졌습니다만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자. 어드밴티지 적용. 가르시아가 나올 때 태클로 끌어냈습니다. 앞쪽으로 찍어차는 포그바. 도치니치 박스 안쪽. 수비가 길게 처리. 가르시아 헤딩. 보누치가 높이 뛰어서 걷어냈습니다. 유벤투스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 대한 이 승리에 대한 집착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홈에서 축포를 터뜨리겠다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예. 그에 반해서 팔레르모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너무 수비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유벤투스 미들라인 자체를 좀 잠궈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쉽긴 하네요. 예. 이탈리아 축구를 평가할 때 이제 수비 진영들이 물러나서 잠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네덜란드 축구라든가 다른 축구의 압박을 통해서 그 라인을 위로 올리지만 올리죠. 뒷공간에 예. 대한 위험성을 주는데 그렇죠. 팔레르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섞을 필요가 있겠네요. 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공격으로 올라가는 자원과 수비 쪽으로 내려오는 자원 약간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공간 자체가 너무 멀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이 유벤투스의 이 피를로, 포그바, 비달 이 세 선수를 너무 자유롭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중거리 슈팅까지 노려보는 그러니까 오히려 팔레르모로서는 밑에 있는 부치니치와 마르키시오를 막기 위해서 이 세 선수를 내두면서 좀 더 위험한 상황들을 연출시키고 있어요. 예. 가운데 피를로입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이 첫 패스가 나가기 전에 공간을 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은 이 앞쪽에서는 마크를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을 보자면 아사모아 선수도 있죠. 피를로도 있고요. 그 옆에 비다 선수도 포그바 선수도 그렇고 너무나 자유롭게 풀어져 있습니다. 예. 일단 그 크로스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문제점이 뭐가 되냐면요. 앞쪽에서 이 공격진들은 팔레르모의 수비진들이 끌고 다니고 그 빈 공간에 중거리 슈팅이 강력한 피를로라든가 포그바 선수가 위협적인 슈팅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유벤투스의 코너킥입니다. 부치니치가 앞쪽에 있고요. 코너킥을 꺾어줬습니다. 박스 모서리 부분 다시 빼주면서 비를로 띄우면서 마르키시오 머리로 떨고 놓고 마르키시오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수비의 헤딩. 자, 흐름볼 포그바 리슈타이너. 그렇죠. 지금도 볼이 흐른 뒤에 잡으러 갈 선수가 없어요. 예. 비달입니다. 마르키시오 포그바 피를로에게 끌어내는데요. 네. 아사모아. 팔레르모도 역시 물러나 있긴 합니다만 이 수비 진영 자체가 상당히 촘촘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상대적인 강팀이고 워낙에 이 우승까지 넘볼 정도로 강한 팀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의 무게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 포그바의 패스가 그대로 반대편까지 흘렀고요. 아사모아가 앞으로 갑니다. 다시 뒤로 접어주고 키엘리니 반대편으로 빠른 패스 연결. 다시 넘겨받는 포그바. 왼쪽 아사모아 감습니다만 덜 감깁니다. 네, 지금 팔레르모가 점점 이제 이 수비를 하는 미드필드 자원과 수비를 하고 있는 톱백 라인 자체가 조금 이제 간격을 조금씩 벌려주면서 유벤투스가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잘 마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박스 안쪽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그 바깥쪽에서 슈팅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노려보면서 중거 슈팅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밀려서 때리는 경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슈팅을 때릴 수 없다라는 점, 팔레르모가 조금씩 수비 라인을 갖춰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중앙선 부근에서의 헤딩. 다시 공격권을 가지고 오는 팔레르모. 전방으로 길게 뿌려줍니다. 키엘린이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그러나 니콜리의 옵사이드였고요. 자,
유벤투스도 오늘 공격적으로의 움직임을 두는 건 좋습니다만 이 미콜리 선수의 이 수비 라인 뒤를 노리는 움직임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특히나 미콜리 선수가 또 돌아 들어가면서 본인이 볼을 바로 컨트롤하지 않고 뒤쪽에서 같이 따라 들어오는 일리비치치 선수에게 볼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유벤투스 수비 라인도 조금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를로 전진 패스 공간보 들어갑니다. 돌아섭습니다. 부치니치. 최종 수비 라인이 잘 버티고 있었고요. 넬슨이 앞쪽으로. 아르발로. 오늘 아사모아 선수와 넬슨 선수의 이 경합은 90분 내내 예. 교체가 되지 않는 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자리에서 같은 포지션 이 두 선수의 자존심 싸움도 볼만하겠는데요. 네. 최고나 이런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오늘 경기에서 재미가 또 되겠죠. 중앙 쪽으로 보내줬습니다. 부치니치 짧게 빼주는 볼. 태클 피를로. 그러나 그 전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파울을 불었죠. 예. 하지만 파울이 불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피를로 선수의 이 센스 있는 킥,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볼이 나자마자 골키퍼가 좀 앞으로 나온 것을 보고 살짝 띄워서 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죠. 예. 자, 마르키시오 선수의 태클, 쿠르티치 선수가 걸려 넘어지면서 아쉽게도 피를로 선수는 개인 스스로에게 득점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유벤투스가 최근에 이렇게 경기 초반부터 밀고 올라가다가 전반 30분 정도까지 골을 기록하지 못한다라면 상당히 고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특히나 그러다가 오히려 선제점을 내주고 나서 상당히 어렵게 경기를 끌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조금은 오늘은 경기 초반부터 득점을 이뤄내면서 좀 더 안정감 있게 경기를 끌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팔레르모의 공격입니다. 오른쪽에서 넬슨이 뒤로 다시 천천히 갑니다. 일단은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패스보다는 안정적인 패스를 통해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팔레르모로 보입니다. 예. 아로니카 측면으로. 중앙 쪽 방향 틀어주는 일리치치 가운데 갑니다. 아사모아 볼 끊어냈습니다. 바레토의 침투가 매서웠습니다. 네, 지금은 일리치치 선수가 뒤로 돌아가는 바레토 선수를 보고 바로 연결시켜준 것이 상당히 좋았죠. 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벤투스, 리그 내에서는 7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반면에 또 팔레르모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승 2무 5경기 동안 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서는 인터밀란에게 1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인테르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희망을 조금은 좌절시켜놓은 상태고요. 아사모아의 크로스 가운데 흘러나온 볼 비라! 그 자리에 슈팅이 벗어났습니다. 네. 역시나 이 슈팅에 자신감이 있는 비다 선수가 뒤쪽에 볼이 튀자마자 본인이 직접 슈팅을 때리는 모습이었고요. 예. 바로 지난 이 토리노 더비에서도 비다 선수의 골이 아니었더라면 사실상 승리를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정도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예. 역시나 이 비다 선수의 이 전광석화 같은 중거리 슈팅 오늘도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예. 길게 보내줍니다. 헤딩 측면 빼주는 볼 굴절되면서 중앙 쪽으로. 아로니카의 패스 앞쪽으로. 아르발로가 측면으로. 넬슨. 넬슨 그러나 개인기 아사모아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모아가 볼 뺏어내서 키엘리니에게 뒤쪽에 보누치가 넘겨봤습니다. 보누치 측면 빼주는 패스 끊어졌습니다. 아르발로가 앞쪽으로 찍어차는데요. 일리치치 먼저 바르살리가 걷어냈고 뒤쪽에서 아로니카가 다시 올라갑니다. 측면까지 연결. 자, 팔레르모가 천천히 라인을 밀고 올라오고 있어요. 예. 유벤투스가 이러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이끌어갔을 때의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팔레르모가 끌어 올라가자마자 지금 조금의 이
이 패스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유벤투스도 오늘 경기에서의 안정감을 좀 더 빠르게 찾아야만 합니다. 예. 팔레르모도 사실 지금은 강등권에 있습니다만 팀이 이 감독 체제로 안정을 찾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자, 넬슨이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넬슨 그대로 감습니다만 앞쪽에서 보누치가 몸으로 버텼습니다. 높이 솟은 볼 헤딩 경합. 다시 한번 헤딩으로 밀어냈습니다. 마라키시오. 공격권 가지고 오는 팔레르모. 앞으로 길게 키엘리니가 가슴으로 굴려놓습니다. 네, 뭐 감독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레슨 선수가 침투한 장면이었죠. 예. 여기서 빠르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조금 한 템포 늦었던 것이 수비에 막히고 말았고요. 예. 사실 지난 2월 초에 이 가스페리니 감독을 경질하고 나서 이 말레사니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3주 만에 다시 이 감독을 경질을 했고요. 예. 다시 또 이 잘랐었던 가스페리니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예. 근데 다시 2주 후에 다시 한번 이 감독을 내려놓고 지금 감독을 보고 있는 주세페 사니노 감독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글쎄, 가슴으로 튀겨놓고 비달까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감독을 보고 있는 주세페 사니노 감독도 역시나 2012년도에 팔레르모 감독으로 2년 동안 계약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팔레르모 수뇌부의 또 이 성급한 판단 때문에 한 달 만에 교체가 되었었죠. 확실히 이 철학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자금이 받쳐주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자금이 주가 되면은 감독의 철학이 완성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이 팀을 미처 다 알기도 전에 이렇게 경질이 된다는 것은요. 사실 감독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는 것을 보면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공과 사의 구분은 뚜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비달이 측면으로 빼줬고 아사모아 잡습니다. 크로스. 사실 감독 얘기를 계속 나와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만 현재 지금 우디네스가 상당히 좋은 기세로 지금 또 이 리그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디네스가 지금 상위권에서 현재 유로파 리그를 또 앞두고 있는데 그만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독이 바로 프란체스코 귀돌린 감독인데 이 감독이 2006-2007 시즌에 역시도 두 경기 만에 이 팔레르모에서 경질이 됐었고요. 예. 또 다시 이 두 경기 만에 다시 돌아왔었어요. 근데 또 다시 두 경기 만에 경질이 되었던. 예.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이 감독들과의 이런 인연이 있는 팔레르모입니다. 예. 그리고 우디네스는 이번 라운드 또 삼프도레에게 3대 승리를 거두면서 유로파 리그 진출권 획득을 위해서 또 승점을 정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AS 로마가 사실 조금은 여유를 찾았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까지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사모아 돌파인데요. 크로스 갑니다. 세워놓고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반칙입니다. 네, 지금은 역시 팔레르모의 수비진들이 밑에 쪽으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중심 자체가 선수들의 중심 자체가 다 뒤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이 왔을 때에 앞쪽으로 처리를 해주는 클리어링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발 밑에 공이 머무는 순간들이 나오거든요. 예. 이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실수들로 인해서 실점 상황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선수들이 좀 미리 움직여주는 부분을 좀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가운데로 비달 측면에서 아사모아. 오늘 이 왼쪽 측면의 아사모아 선수는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팔레르모가 수비를 할 때에 워낙에 폭백 라인 자체를 이렇게 움츠리기 때문에 예. 이 측면 쪽에서의 좀 여유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걷어냈습니다. 이제 뭐 모든 유럽 축구가 예. 산이로 감독이 격정적으로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네요.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 않고 약간은 선수들이 긴장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좀 감독이 역정적으로 코칭을 하는 모습이죠. 예. 피를로 아사모아 툭 찔러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부치니치 멈춰 세워놓고 가운데
자, 피를로 일단 접었습니다. 피를로 슈팅 뜹니다. 피를로가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자,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박스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정확치 않은 슈팅을 유도해내는 모습은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만 예. 이 유벤투스의 이 미드필드 라인의 이 발끝은 상당히 날카로운 편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두세 번이 된다라면은 사실 이것이 연습이 되고 결국에는 상당히 날카로운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0점 사격을 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짧게 주고 태클. 공격권을 다시 가지고 있는 팔레르모입니다. 주고받고 중앙 쪽으로 연결. 압박 통했어요. 포구가 다시 한번 태클. 경기장 중앙에서 소란스럽게 한팀 선수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포그바. 자, 팔레르모는 상당히 경기 템포 자체를 느리게 가져가고 있고요. 예. 유벤투스가 오히려 반대로 빠르게 좀 끌어갈 필요가 있는데 약간은 팔레르모 템포에 지금 맞춰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예. 이것은 유벤투스에게는 유리한 부분이 아닙니다, 절대. 니콜리 반대편으로 길게 자, 띄워줍니다. 좋은데요. 지금 헤딩으로 떨고 넣습니다. 피를러. 그러니까 현재 이 경기 템포로 봤을 때는 사실상 저희가 눈으로 보는 모습은 유벤투스가 상당히 경기를 끌어가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역시 또 뭐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 팔레르모의 템포에 끌려가다 보면 유벤투스는 본인들의 경기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양쪽 측면에서의 아사모아라든가 뭐 이 리스테이너 선수를 좀 더 이용하는 부분이 조금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팔레르모 역습 기회였는데 아르발로와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또 이키엘린 선수가 일단은 커버를 잘 해줬죠. 자, 전진 패스 공간 보고 찔러줍니다. 자, 부치니치 갑니다. 박스 지금 안쪽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지금 좋아요. 자, 부치니치 가운데. 자! 그러나 마지막에 예. 마르키시오 선수인가요? 예, 밖에서 닿지 않았네요. 네, 수비진의 발을 맞고 나갔죠. 예, 스로인. 부치니치, 피를러 높이 띄웁니다. 뒤로 파고 들어가는 부치니치. 그러나 골키퍼가 먼저 잡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부분이에요. 유벤투스는 팔레르모가 수비 쪽으로 잠그고 있다고 해서 굳이 본인들도 경기 템포 자체를 느리게 갈 필요가 없거든요. 예. 네, 여기서 지금 볼을 뺏은 뒤에 역습 상황으로 상당히 빠르게 출수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템포 자체를 일단 선수들이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르로 선수의 패스로 인해서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고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부지런하게 띄워주면서 팔레르모의 수비진을 좀 이렇게 엉클로트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예. 반대편으로 키엘리니. 비달. 다시 가로지르는 패스 길게 갑니다. 터치라인 부분에서 가슴 트래핑. 포그바. 키엘리니. 피르로까지. 피르로가 측면에 아사모아를 받습니다. 아사모아.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박스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자, 가운데로 이동. 피르로에게 연결. 다시 비달을 받는데 비달 쪽까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넬슨의 예측 수비. 넬슨 터치를 타고 들어가는 패스. 일리치치 흘려놓으면서 자, 돌아섰어요. 살아있어요. 먼저 보누치가 자리를 잡았네요. 네, 그리고 일리치치의 반칙. 볼을 받으려다가 약간 놓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볼을 따라가다가 이제 저렇게 된 부분인데요. 예. 일리치치 선수가 지금 약간 공격 쪽에서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안 풀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썸이 좀 올라와 있죠. 비달. 피를러. 포그바. 측면에서 압박 통했습니다. 팔레르모의 공격 밀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경기 진행됐고요. 가운데 비달이 들어갑니다. 측면으로 살짝 빼줬는데 호흡이 맞지 않았고 코르티치. 바르달리. 보누치. 위달의 전진 패스. 부치니치 기다립니다. 돌아 나옵니다. 다시 측면을 보는데요. 넘어지면서 연결해 줍니다. 깊숙한 지점 크로스 올라옵니다. 자, 비었는데요. 골키퍼 소렌티노가 잡아냈습니다.
자, 천천히 유벤투스가 이제 라인 자체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부치니치 선수가 약간은 조금 더 빠른 판단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예. 예, 박스 쪽에서 오히려 좀 더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한 템포 늦추면서 지금은 약간 공격 기회를 무산시킨 부분도 있었어요. 예. 가운데로 주는데요. 키엘리니가 볼 따냈고요. 리슈타인은 올라갑니다. 앞쪽 자, 지금 부치니치. 기회인데요. 부치니치 자, 막아내는 소렌티노 골키퍼. 자, 오늘 박스 안쪽에서 볼 컨트롤하는 부치니치 선수의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자,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수비진이 어깨로 밀고 팔로 끌어내면서 볼을 컨트롤하기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발밑에 볼을 두고 슈팅까지 때리는 모습. 오늘 부치니치 선수 몸 상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올라옵니다. 헤딩! 반대편 나갔습니다. 부치니치에게 이 득점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헤딩 잘 돌려놨어요. 아쉬워하는 통태 감독. 네. 어쨌든 오늘 경기 자체가 이 경기로 인해서 우승을 확정 짓느냐 또 이 강등권에서 벗어나느냐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이 간절함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경기고요. 그렇죠. 네, 뭐 우승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이 강등권을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희망 이 두 가지 어느 게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양팀 선수들에게는 이 경기가 그만큼 자극적이고 좀 더 이 본인들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 뺏어냈어요. 리치치 앞쪽으로 찍어찹니다. 미콜리 쪽. 보누치가 발을 갖다 대면서 방향을 꺾어놨고 골라인 부분에서 빠져나옵니다. 네. 키엘리니 피를로 전방으로 길게 띄워줍니다. 부치니치 잡을 때 옵사이드. 네, 지금 볼이 배급다는 상황에서 부치니치 선수가 좀 더 많이 앞에 있었죠. 다시 확인해 볼까요? 네, 볼이 들어가는 순간에 약간 약간 발의 위치는 수비수와 비슷했습니다만 상체가 앞쪽으로 나와 있으면서 이것이 오프사이드가 되었습니다. 오프사이드 기준에는 일단은 신체에서 공격이 가능한 범위가 수비수보다 앞쪽으로 나와 있으면 그것이 오프사이드로 선언이 됩니다. 예. 태클 굴절됐고 가운데 쪽 바라트가 뒤로 오른쪽 측면 넬슨입니다. 넬슨 크루티치 오른쪽 측면으로 다시 뒤로 다시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터치라인 타고 흘러가는 패스 등으로 버티면서 다시 나옵니다. 플레르모가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로니카 직접 돌파. 마르키시오의 반칙. 이렇게 주는군요. 자, 팔의 부분은 일단 이렇게 볼이 멈춘 상태에서의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필드 싸움은 조금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볼이 멈춰있을 때 공중전에서의 역할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프리킥 올라갑니다. 먼쪽 부폰 잡습니다. 부폰이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경기 전에 오늘 유벤투스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우승한다고 했는데 승점 차를 보니까 나폴리가 11점 차.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더라도 일단은 무승부를 거두고 그 이후에 모든 경기를 패하더라도 우승이 가능합니다. 예. 바로 이 득실 차이로 인해서 나폴리에게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뭐 나폴리가 앞으로의 경기에서 상당히 많은 득점을 한다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뭐 거의 비긴다고 해도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유벤투스는 그야말로 확정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나폴리가 골을 몇 골을 넣든 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무승부를 거둔다라면은 물론 많은 차이가 벌어져야겠지만은 이 골 득실에 따라서 어쨌든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팔레르모의 코너킥입니다. 뒤쪽으로 빼주고 넬슨 가운데로 그리고 띄워줍니다. 네. 자, 경기장 박스 안쪽에서 팔레르모의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도나티 선수 같은데요. 예, 도나티 선수군요. 네, 중앙 수비를 보고 있는 도나티 선수인데 볼 경합 과정에서 약간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무릎 쪽에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글쎄요, 어떤 장면인지 이 각도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릎 쪽에 차인 것도 같고요. 도나티 선수는 일어났습니다. 드롭볼로 경기 진행. 주장 미콜리가 주장 부폰에게 공을 넘겨줬습니다. 자, 어쨌든 팔레르모 같은 경우는 현재와 같이 경기를 약간은 느슨하게, 그러니까 경기를 보았을 때 압박이 없지만은 경기 템포 자체를 이렇게 느슨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것이 유벤투스의 빠른 이 측면 라인들을 공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을 좀 포기를 하면서 경기를 이렇게 느슨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이것을 타개를 하지 못한다면 유벤투스는 골을 넣는데 조금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멀리 가지 못하고 볼 뺏겼습니다. 비달이 오른쪽 측면으로 리슈타이너 태클. 자, 지금은 예. 가르시아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태클이 들어간 이후에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본인의 의도하고 다르게 다리가 약간 접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네, 본인이 볼을 걷어낸 다음에 부상을 염려해서 발을 약간 빼는 모습이 있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약간 접질리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지오빈코 선수군요. 네. 오늘 유벤투스 벤치에는 지오빈코, 지아케리니, 벤트너도 있고요. 퀄리아렐라, 마트리도 있습니다. 넬슨 돌아섰습니다. 쪽으로 떠올리듯이 전해준 패스. 키엘리니가 일단 몸으로 버텼습니다. 비달의 전진 패스. 마르키시오 반대편으로 오른쪽 측면에서 리슈타이너 잘 잡았습니다. 리슈타이너 가운데로 이동, 가볍게 찍어찹니다. 몸을 날려서 헤딩으로 걷어내는 도나티. 넬슨 전방으로 길게 키엘리니가 받았습니다. 태클 피했어요. 한 번 더 잘 돌아섰습니다. 두 선수 사이 버텨냅니다. 몸으로 밀고 갑니다. 그러나 마르키시오가 투지를 보였습니다만 반칙으로 선언됩니다. 자, 중앙 쪽에서 많은 선수들이 일단은 엉키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확실히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마르키시오의 최근의 이 폼,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예. 뒤쪽으로 전반전 10분이 남았습니다. 아르발로 경기장 정중앙에서 볼 뺏겼어요. 짧게 건네주고 왼쪽 오른쪽 다 했습니다. 태클 들어갑니다. 가라시아의 정당한 태클이었습니다. 일리치치 넬슨으로 연결. 아르발로가 뒤쪽으로 아로니카 앞을 봅니다. 왼쪽으로 내주고요. 가라시아의 패스 수비 맞고 벗어났습니다. 스로인 일리치치 깊숙한 지점 그 전에 먼저 도누치가 걷어냈고요. 자, 어쨌든 공격 쪽에서의 이 유벤투스의 움직임, 팔레르모가 조금씩 거칠게 나오면서 앞쪽으로 연결되는 패스들이 조금 칙칙 차단이 되고 있거든요. 예.
페널티 에리어 네. 안쪽에서 몸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르시아와 포그바 선수가 거의 싸우다시피 하고 있네요. 예. 거의 뭐 가격하다시피 밀쳐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유벤투스도 사실 이런 박스 안쪽에서 움직이면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코너킥 감겨져 옵니다. 부폰 펀칭. 아르발로가 반대편으로 띄워줍니다. 수비가 머리로 걷어냈고 피를로 쪽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었던 바라토였는데요. 예. 서로가 서로를 거칠게 예. 몰아붙이고 있었던 포그바와 가르시아였습니다. 포그바 선수도 절대 밀리지 않네요. 예. 예. 스로인. 자, 유벤투스는 경기 초반 때처럼 좀 더 앞쪽으로 밀고 나오면서 오히려 이 팔레르모의 공격진들을 유벤투스의 수비진들이 같이 끌고 올라올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팔레르모가 상당히 많이 앞쪽으로 전진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울리치치의 중거리 슈팅. 골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앞쪽에서 아직까지 본인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이 일리치치 선수고요. 아사모아가 뒤로. 바라잘리가 앞쪽으로 줍니다. 포그바 띄워주는데요. 마르키시오. 짧게 주고 포그바, 비달, 아사모아 쪽 뒤늦게 출발했습니다만 잡아냈습니다. 아사모아, 비달, 키엘리니, 바라잘리, 키엘리니가 측면으로. 아사모아 치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넬슨과의 1대1. 네. 예, 정당한 몸싸움으로 판정되면서 골킥이 선언됩니다. 자, 경기 초반에 상당히 넬슨 선수가 아사모아 선수를 상대로 해서 예, 상당히 어려워 보였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경기장에서 일단은 30분 이후가 된 다음부터는 오히려 넬슨 선수가 아사모아 선수를 잘 마크해주고 있고요. 예, 반대로 넬슨 선수가 앞쪽으로 공격 상황 때 올라가서 공격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 팔레르모가 유벤투스를 상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를 좀 가져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눈에 막 뛰는 건 아닌데 야금야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니콜리가 측면 빼주고요. 경기 템포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팔레르모에게 끌려가고 있는 유벤투스가 되겠습니다. 예. 자, 피를로 갑니다. 앞쪽에 세 선수 비달에게 접어줬는데 이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넬슨 지금 개인기 위험한데요. 돌파. 예. 제쳐내는 과정에서 자, 그대로 경기가 진행됐나요? 예, 옐로 카드를 꺼냅니다. 바라잘리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끊어주지 않았다라면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최전방에 또 이 미콜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르잘리 선수로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 되었죠. 여기서 넬슨이 일단 한 번 접고 들어갈 때 바르잘리와의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그냥 두었더라면은 사실 앞쪽에 미콜리 선수가 있어서 수비 2명에 공격진 2명 상당히 어려운 유벤투스로서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죠. 예. 대각 크로스 올라갑니다. 키엘리니의 헤딩. 뒤쪽 가슴으로 잡아놓고 앞으로 돌면서 미콜리. 자, 불질 않았어요. 불질 그대로 않았어요. 경기 진행됩니다.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미콜리. 키엘리니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리히슈타이너 기다립니다. 리히슈타이너. 유벤투스는 지금 일단은 점을 한번 찍어줘야 됩니다. 예. 이번 공격에서 골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슈팅을 한번 때려줘야만 흐름 자체를 좀 끌어올 수 있거든요. 예. 지금도 약간 템포를 뺏기면서 뒤쪽에 정체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는 잘 나오는데요. 네. 이 이후에 그러니까
앞쪽에서 볼을 받더라도 공격진이 수비 한두 명을 좀 제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 리슈타이너 그 전에 태클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키를 넘겼고 뒤쪽에서 아사모아 무릎으로 띄워놓고 슈팅까지 약했습니다. 걷어냈고요. 이번엔 아사모아 비달 등지는 과정에서 수비가 발을 갖다 댔습니다. 팀 동료들의 협력 공격권을 유지하는 유벤투스. 포그바 쪽입니다. 포그바 슈팅 뜹니다. 지금도 앞쪽으로 콜린데요. 그렇죠. 지금 리콜리 선수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내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글쎄요. 중앙 쪽에서 여기서 예, 손을 좀 썼네요. 루치 선수가 좀 손을 쓴 것이 명백하게 좀 보이거든요. 예. 자, 그리고 포그바의 슈팅도 떴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경기가 흘러가다 보면은 유벤투스로서는 조금 이 개인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를 좀 교체를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예. 지오비코라든가 퀄리아렐라 같은 선수를 투입을 시켜주면서 수비 라인을 조금 흔들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예. 또 하나 피를로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패스 줄 자체가 좀 막히고 있거든요. 팔레르모가 좀 이 피를로 선수 자체를 좀 잘 마크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예. 자, 올라옵니다. 헤딩 떴고요. 다시 한번 헤딩. 서머 굉장한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한두 선수 정도는 몸싸움에서 충분히 이겨내는 모습이었고요. 일리치치 선수에게 좀 기회가 가야 될 텐데요. 글쎄요. 일리치치 선수 자체도 지금 약간 위치도 선정도 좀 좋지 못하고요. 예. 움직임 자세도 좀 많이 둔화돼 보입니다. 예. 포그바, 피를러. 공을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태클도 피했습니다. 피를러. 측면에서 이제 올려줍니다. 자, 뒤쪽 두 선수가 한꺼번에 달려 들어왔었습니다. 리슈타이너가 뛰어 들어오자 앞쪽에서 쿠르티치가 막아섰는데요. 네, 지금 쿠르티치 선수가 들어오는 볼을 마크한다는 게 자칫 잘못했으면은 이것도 역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예. 유벤투스의 코너킥입니다. 올라옵니다. 헤딩! 벗어납니다. 이번엔 날카롭게 올라왔고 이것을 또 머리로 잘 맞춰줬습니다만 예. 네, 살짝 벗어나고 말았네요. 마지막 포그바의 헤딩 슈팅이 보시다시피 골문을 외면하면서 전반전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전반전을 일단 유벤투스가 앞서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팔레르모가 유벤투스를 상대로 해서 흐름 자체를 좀 가져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예. 유벤투스가 팔레르모를 상대로 해서 조금은 전반전 좀 약간 말린 경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유벤투스가 조금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My Sports Channel, SPO TV.